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한미반도체가 급락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한화 정밀기계에서 DC 본딩 평가 장비 2대 입고 예약이라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경쟁사 출몰 독점 끝났다 이런 이유로 급락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앞으로의 향후 목표 주가에 대한 내용들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 목소리가 지금 매우 좋지 않은데 그래도 이제 급락이 나왔을 때 제가 리뷰를 드리는 것이 옳다 생각해서 다시 영상을 올리는 거니까요. 이 점 좀 양해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팩트를 좀 말씀드리면 맞다라는 내용이고 본딩 장비는 이제 HBM의 적층에서 12단을 쌓기 위한 핵심이죠. 그래서 앞으로 당연히 이 물량은 늘어날 것입니다. 물량은 늘어나고 이거를 할 만한 기술력이 있는 장비 업체들은 아직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한미반도체였던 거고요. 그 기술은 2017년도부터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은 SK하이닉스랑 협력해서 만들고 있었고 그에 대해서 양산을 한 것이 한미입니다. 여기서 이제 리스크가 되는 것들은 뭐냐면 첫 번째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영업이익률이에요. 그래서 영업이익률 보시게 되면은 어, 여기 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이 원래 30%대 계속 유지했던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올해 되면은 39%까지 늘어난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그걸 감안했을 때 영업이익 2,200억입니다. 일단은 매출액 영업이익 대비 멀티플을 보게 되면요. 이게 지금 70배예요. 그렇죠? 2천억만 하더라도요. 70배가 넘죠. 그렇죠? 70배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금 이 한미반도체의 주가는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이게 잘못된 건 아니다. 왜냐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기대감이기 때문에 그렇다. 네, 한미반도체 근본적인 그 주가 급등의 원인을 좀 살펴보면은 여기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자, 좀 당겨 보겠습니다. 주가를 보게 되면 대차가 빠졌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수치를 보면은 자, 원래 이거 좀 제가 당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눌러 보면은 당겨지거든요. 자, 보면은 원래 대차가 많았었는데 이게 쇼커버링 나오면서 급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에코프로가 주식수가 얼마 없었을 때 그 쇼커버링 나오면서 주가가 같이 급등하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 플러스 이제 반도체가 어, 독점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일단은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어떤 멀티플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자, 그러면 이 멀티플 해석이 어떻게 되냐라고 보면은 요게 지금 정민규라는 애널리스트 분이 목표 주가 낸 게 이제 22만 원이에요. 최근에 낸 게. 이게 4월 달입니다. TC본도 수주를 통한 글로벌 내 시장 입지 공과인데 여기 보면 멀티플 뭘로 잡았냐면요. 63배 플러스 10% 프리미엄 잡았어요. 근데 이게 1월 달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36배 대비 20% 잡았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가 7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코에 걸면 코걸이, 눈에 걸면 눈걸이 이렇게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너무나도 상향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2만 원인데 주가 이치를 보면은 이게 아직 남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기본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고평가한 건 맞아요. 맞고 이제 경쟁사에 대한 그 우려를 말씀드려 봤을 때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우려할 상은 아니다라고 봐요. 일단은 한미반도체는 지금 밀고 있는 것이 이제 듀얼이고요. 그게 일반적으로 TC 본딩의 4배 정도의 생산력을 갖고 있고 그 생산력 기반된 것이 이제 한미반도체고요. 뉴스에서 나온 것들을 보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어,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를 이제
바꿀 만한 게임 체인저가 이제 TC 번더가 아닌 것들을 이제 보통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한미 반도체의 가장 적이라고 보고 있고, 이 TC 번더를 만드는 다른 업체에 대한 그 경쟁은 저는 크게 있다고 보진 않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또 장비에 대한 양산화가 선도를 했고, 그게 이제 하이닉스가 오케이가 돼 있고, 해외도 그렇고, 지금 여기 기사는 지금 안 나왔지만은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급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만약에 이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경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중요하지 않죠. 근데 이제 수요가 공급이 적다고 하면은, 근데 공급이 많아지거나 또는 수요가 적어지면은 그게 문제가 되지만은, 앞으로 점점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공급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쉽게 진입 장벽이 쉬운 그런 장비가 아닌 상황에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거를 영업이익률을 깎아먹을 정도의 어떤 치고 들어오는 그런 정도의 경쟁은 아닐 것이라고 추정이 된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불가피하고, 오늘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외국인들의 70만 더 매도, 기간 매도가 있었고요. 프로그램 매도를 보시게 되면은 70만 정 외국인 매도가 다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매도 들어왔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최근 여기 6개월간 소토를 해보면은 외국인이 이미 매도를 계속 하고 있었고, 최근 흐름도 그렇게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거래량은 700만 주 나왔습니다.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우선은 즉 최근의 상승과 이 횡보는 외국인의 매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리고 매동을 보더라도 최근에 20일 흐름은 외국인 기관 매수였고 60일 봤을 때 외국인 매도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하락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멀티플로 봤을 때도 고평가다. 자, 그러면은 이 한미반도체에 수익을 주는 사람 누구냐?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결국에는 이거를 보시면은 1월 달부터 갖고 있어서 계속 갖고 있는 사람은 솔직히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급락도요 상당히 있었고요. 그렇죠? 횡보도 8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보세요. 2023년도 7월 달 보시면은 이때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은 외국인이 쓸어 담았어요. 제가 이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쓸어 담고 있다. 이상하다 이거. 횡보하고 있는 쓸어 담고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 쓸어 담았을 때, 자, 제가 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쓸어 담았을 때가 여기서부터요. 좀 제가 굵게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외국인이 이때부터 이 8개월 동안 쓸어 담아요. 그죠? 쓸어 담습니다. 이때만큼 이게 빠지냐 안 빠지냐,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만약에 이제 빠지면은 결국에 보세요. 외국인이 이만큼 빠졌죠. 그쵸? 빠졌는데 주가 횡보했죠. 넘긴 거거든요. 추가 하락이 있어요. 이슈는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중요하지 않고, 결국에는 주체는 외국인이고 요게 외국인이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미반도체는 아시다시피 이 TC 본딩 말고도 자회사인 HPSP도 있고 반도체 관련돼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여태까지 주가 관리나 기업 운영도 잘해온 기업이고, 그렇다면은 이게 만약에 급락이 나온다면 정말로 우리에게는 매수할 만한 좋은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과거 사례들을 보면은 적어도 38% 정도는 급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 그럼 고점부터 밑에 그어 보면은 결국에는 10만 원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1차적으로 봤을 때는 10만 원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시점에서 외국인이 다시 매수가 들어오거나 수급이 돌아오는 그 시점을 우리가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된다. 이거를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건 고점에 매수하신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기회일 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한미반도체가 비싸가지고 못 사셨던 분들도 지금 이 순간부터 그 TC 본딩에 대한 명확한 내용들 좀 더 파악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거와 별개로 이건 어차피 그 수급에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많은 양을 내가 들어가기보다는 적은 양을 길게 가져간다는 마인드를 가지시고, 남들이 공포에 떨고 엄청난 악재가 있었을 때 그 악재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거를 TC 본딩이나 장비 업체가 흔히 말하는 전 세계 뭐 글로벌 탑 기업인 네덜란드 기업이 못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그 파이가 있고 거기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어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초대형 장비 말고 기본적인 중형 장비들이고, 그런 장비들이 진입 장벽이 낮다면은 여러 경쟁이 들어갈 것이고요. 높다면은 어느 정도 경쟁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서로 자기 살 깎아먹지 않고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을 가지고 가고요. 기존에 2021년도부터 한미반도체의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은 30% 정도는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게 인제 시작인 이 TC본드의 장비, 이게 경쟁이 붙어가지고 뭐 적자를 내고 팔고 뭐 돈이 안 되고 이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점 여러분들 참조하셔가지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